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전남 남해안에 많은 비를 뿌렸는데요. 오늘도 광주와 전남 지역엔 최고 200mm가 넘는 비가 예보돼 걱정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대 기자, 지금은 태풍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예,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는 벗어났는데요. 당초 전남 여수 앞바다에 상륙할 걸로 예상됐던 태풍은 어젯밤 11시 50분에 경남 고성으로 상륙했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자 밤사이 광주와 나주를 비롯한 전남 7개 시군엔 호우특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여수 142.1mm를 최고로 광양시가 93, 고흥 84.5, 광주과기현 47.5mm 등입니다. 곳곳에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집중된 여수 교동 수산시장에는 하수구와 역류에 소방당국이 긴급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여수 봉산동의 한 주택이 침수되는 등 어제 하루 전남소방본부에 비 피해 신고 1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태풍은 다행히 지나갔지만 오늘도 비 소식이 예보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서해상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다시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을 기해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0에서 150mm로 많은 곳은 최고 200mm 이상 더 내리겠습니다. 이미 태풍으로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광주지방기상청은 축대 붕괴와 침수 등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인 광주 글로벌모터스 박광태 사장의 임기가 다음 달 만료됨에 따라 광주시가 후임자 물색에 들어갔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박 사장이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혀와 주주 협의를 통해 후임 대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또 청와대가 GGM 1호차를 산다면 의미가 클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제14차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외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택시기사 등을 이번 민생안정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상자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400억 원 안팎으로 광주시와 각 자치구가 8대2 비율로 부담하고 다음 달 추석 연휴 전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4차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 학교가 2학기 전면 등교에 돌입했는데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학교 내 감염 전파가 이뤄진 데다 확진받은 학생들의 동선을 고려하면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송영 기자입니다. 지난 9일부터 2학기 등교를 시작한 광주 서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상 증세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학년 학생이 첫 확진된 뒤 학생과 교직원 전수검사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감염이 확인된 학생은 2개 반에 걸쳐 9명, 가족 1명을 포함하면 10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미 학교 내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심층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등 300여 명을 자가격리하고 1, 2학년은 다음 달 3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확진 학생들 동선에 PC방과 학원 등이 포함돼 있어 학교 밖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우려되는 건 일선 학교 개학이 본격화되면서 다른 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학 동안 타 지역 방문을 비롯해 가족, 지인과 접촉을 통한 숨은 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학 중 수도권 등 타 지역을 방문하셨거나 타 지역의 친인척과 접촉한 학생들, 그리고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등교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한 달 가까이 하루 2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 교육부의 2학기 전원 등원 방침 속에 방역당국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밤사이 광주에서 6명, 전남에서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광주 확진자 3명은 수도권과 대구, 전북 등 다른 지역 연관 확진자로 확인됐고
1명은 광산구 소재 의료기관 관련, 또 다른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또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제검사에서도 1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무안에서 기존 확진자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2명이 확진됐고, 광양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달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80% 달성을 목표로 내일부터 미등록 외국인 등 특정 여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1회만 접종하는 얀센 접종을 시작합니다. 전라남도는 미등록 외국인과 발달장애인 보호자, 해외 출국자, 건설 노동자, 유학생, 철도 항만 근로자, 의료진이 없는 섬 주민들에게 얀센 백신 12,000명분을 접종한다며 58.3%의 접종률을 8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이 지나갔지만 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현재는 광주와 나주 등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빗줄기가 점차 강해지면서 현재 일부 도서 지역을 제외한 광주 전남 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해안 지역은 오늘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강풍주의보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함께 발효 중입니다. 우선 지금 비는 오늘 오후에 그치겠고요. 내리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50에서 150, 일부 지역은 200mm 이상입니다. 특히 아침부터 낮 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다시 예보돼 있습니다. 어제부터 남해안 지역에 비가 집중이 되면서 여수에는 15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고요. 광양과 고흥, 순천 등도 80mm 안팎의 비가 내렸는데요. 이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진 곳들이 많습니다.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오늘 낮 동안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9도, 장성 3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8도, 순천과 곡성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목포의 한낮 기온 28도, 무안과 영암, 강진 29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8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가 그치더라도 당분간 가을 장맛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시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확대 캠페인 이른바 아리100 시민클럽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어제 각각 시민클럽 출범식을 열고 탄소 중립 실천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아리100 시민클럽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약속한 시민에게 인증을 부여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시민운동입니다. 광주시 동구가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에서 주관하는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6위에 올랐습니다. 동구는 문화관광과 지역보건 분야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69개 자치구 가운데 6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자치단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마다 복지와 보건, 재정 건전성 등을 비교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에 이어 영국 등 유럽 아마존에도 전남 농산물이 진출해 조만간 제품 선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작한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을 계속 확대해 오는 27일에는
유럽 아마존 판매용 제품 88,000달러어치를 상차해 유럽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아마존에서는 김과 표고 분말 그리고 건어물 스낵 등 15개 제품이 입점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36개 시민단체가 전남 지역 의과대학 신설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는 지난 7월 의과대학 설립 박침에 환영 성명을 낸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만 하고 있어 자칫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이 더 늦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서둘러 확정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남 지역 공립학교 중등교사 채용 인원이 378명으로 사전 예고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사전 공지한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전형 자료를 보면 내년 신규 채용 인원은 특수과목과 비교과를 포함해 22개 과목에 장애인을 포함한 37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 확정된 시험 시행 계획은 오는 10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의당이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정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노동자들이 요구한 2인 1조 작업과 하도급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들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또 위험한 작업은 외주화가 가능한 이른바 안전점검의 외주화마저 가능해졌다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명진고가 복직교사에게 교무실이 아닌 창고에서 대기하도록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교사노조는 지난해 12월 명진고 교장 등이 복직교사에게 교무실이 아닌 창고에서 대기하도록 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낸 진정에 대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라고 결정하고 학교법인 도연학원 이사장이 유사 사례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명진고 교장과 당시 행정실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조정 대상 지역 유지에도 광주 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상승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광주 지역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416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 올랐고 32평 105제곱미터를 분양받을 경우 4억 5,3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광주 지역 분양 가격 지수는 지난해 말 158에서 지난달에는 183으로 상승했습니다. 광주 지역 청년들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8,600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청년센터가 광주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전세 보증금은 8,660만 원, 월 평균 주거 비용은 17만 원이었습니다. 월세의 경우 평균 보증금은 1,153만 원, 월 평균 주거 비용은 37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여수 지역 해수욕장이 어제부터 순차적으로 폐장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만성리와 모사금 등 9곳이 지난 44일 동안의 개장 기간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